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임시정부까지 보고 난 뒤에는 다시 1920년대의 일제의 통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민족의 대응, 국내외 이렇게 살펴본다고 했었죠. 자, 1920년대에는 3.1운동을 겪고 나서 3.1운동의 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일제의 통치 방식이 바뀐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일제의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총독도 바뀌어요. 총독이 1910년대 1대는 데라우치였는데 2대는 사이토 마코토라는 인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이 1910년대를 딱 바라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좀 달래면서 구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조선인들아, 우리가 너네 문화 역량을 높여줄게.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실제로는 다른 식으로 통치를 한 거죠. 일단 보면은 첫 번째로는 조선인들아 미안해. 너네 10년대 때는 언론 출판 자유 없었지? 우리 이거 허용해 줄게. 그래서 실제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라는 신문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있죠. 네. 그리고 헌병경찰 무서웠지? 이제는 보통경찰로 바꿔줄게. 그래서 너네들이 공포심을 덜 느끼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무관 출신 총독 무섭지? 미안해. 그러면서 문무관 출신으로 뽑을게. 이제는 문관 출신도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을 개정을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통치했느냐를 봐야겠지.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 그걸 보면은 상당히 조선 사람들을 기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언론의 출판과 자유를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해놓고 엄격한 검열을 해서 일제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 지워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통경찰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경찰이 없네? 그럼 경찰 수를 늘려야겠다라고 해서 경찰 수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시의 눈이 더 많아지게 해서 조선인들의 일상생활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문무관 같이 뽑을게. 함께 고려해서 한 명 선출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제강점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문관 출신의 총독은 뽑힌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의 내용들을 실제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조선 사람들을 기만한 통치였다라는 것을, 속인 통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 1920년대의 통치를 기만 통치라고도 하고요.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해요. 왜 그러느냐? 딱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민족성이 강하구나.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반감이 너무 세구나. 라는 걸 느껴서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 말고 그러면 조금 방식을 바꿔서 친일 분자를 만들어서 친일파를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 사람들을 통치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민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통치 방식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반 출신이나 혹은 지주나 문학가 등등등등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친일파로 만들어요.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친일파가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광수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자치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스스로 다스린다 라는 말인데요. 좋은 말 같은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 범위에서 일본의 통치를 허용을 하면서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끼리 자치를 하자. 일단은 일본 통치, 지금 통치당하는 거 허용하자. 반발하지 말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치론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친일파를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게끔 만들어요. 일제히 옹호하게끔 만드는 전략을 펼칩니다. 이게 바로 1920년대 일제의 기만 통치 그리고 민족 분열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경제정책 봐야겠죠. 보려고 했는데 약간 지금 그 배치를 잘못했어요. 네. 여기를 좀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패했어. 네. 그래서 좀 여기를 빽빽히 써놨는데 보도록 할게요. 네. 경제정책은 배경이 있어요. 일본이 1910년대에 1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뒤에 굉장히 급격하게 산업화가 돼요. 1차 세계대전에서
막 무기를 팔아치워. 그러면서 그걸로 번 천문학적인 돈으로 급격히 산업화를 이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화라고 하면 동시에 뭐가 진행되냐면 보통 도시화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급격히 자본주의화가 되고요. 도시화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부족하게 돼요. 일손이 부족하게 돼. 그러면은 쌀 생산이 감소하고 쌀값은 폭등하겠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일본 본토에서 각종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지. 어디서? 조선으로부터.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이라는 플랜을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일본 내부에, 일본 본토의 쌀 부족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해요. 쌀을 생산하는 것을 늘리는 계획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조선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포장을 해야겠지. 조선 사람들아, 너네 지금 밥 먹기 힘들지? 우리가 너네 쌀 생산량을 늘려줄게 라고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쌀 수탈이었겠죠. 일본에 가져가야 되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일단 어떻게 하느냐. 너네 지금 저수지가 부족해. 수리시설을 늘리고 또 쌀이 한 번에 많이 생산이 되는 종자를 만들어야 해. 종자를 개량해야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너네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뭔가 으쌰으쌰 해봐. 이런 식으로 주도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비용 부담. 수리시설을 건설을 할 때 쓰이는 비용, 그리고 종자 개량에 쓰이는 비용,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들이 대주는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한테 뽑아내요. 그래서 더 힘들게 되고요. 조선 사람들이. 문제는 실제로 생산량이 늘기는 해요.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 수치를 보면은 실제로 막 이렇게 늘어나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그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라. 일본이 너네 근대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게 늘어나는 생산량보다 오히려 뺏어가는 양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니까. 10에서 30으로 20밖에 안 늘어났는데 20에서 80으로 60을 가져가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이 농민들이 이제는 한반도 식민지 조선을 떠나기 시작을 해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만주와 연해주, 미국,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살기 힘들어진 식민지 조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일본 본토 내부에서 자본이 과잉되기 시작을 해요. 자본이 쓸 데가 없는 거야. 빨리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돼.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하든 해야 돼. 어디다 할까 했더니 또 식민지 조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이 회사령을 신고제, 너네 우리가 10년대에는 회사령을 신고하고 허가까지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 좀 풀어줄게. 유연하게 해줄게. 신고만 해. 그리고 너네 회사 세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령이 좀 바뀐 거죠. 내용이. 마치 조선인을 위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신고제로 바꿈으로써 회사가 생겨났는데 이 회사에 지금 일본 내부에 과잉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을 짠 거지. 조선인이 회사를 만들면은 그 회사에 일본의 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문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이 1920년대에 실시했던 이 산미증식 계획과 회사령, 이 두 정책도 사실은 조선인을 위한 거라고 말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빼앗으려는 전략이었다. 사실상 기만 통치의 일부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민족의 대응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